안녕하십니까. 문박사TV의 문정갑입니다. 이제 폭염과 그 다음에 또 폭우 속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아마 세 번째, 제가 인사 한 말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7월 8일 날 이제 어보상이라는 뭔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7월 18일 날 이제 어업보상 관련 법령,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공유수면 및 주요 평가 조사의 이해라는 타이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설명을 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사실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 소속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저도 리뷰하고 반복해서 보니까, 우리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Who is Marinecom? 한국해양수산연구원입니다. 이름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고요. 지금 소재지는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 바다 쪽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3월에 일단 설립을 해서 제가 2009년 1월 달에 이제 한국해양수산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09년 9월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 이제 이건 해양하고 이제 연구 분야 이런 쪽에 등록을 했고요. 2009년 10월에 해역 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등록하고, 이제 12년도에는 어업피해 영향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이제 해상풍력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고민을 할 때, 제가 21년도 6월 달에 해상풍력 상생연구소라는 부설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지금 저희 연구원의 모토는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유수면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한계점 등은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공유수면을 활용을 하다 보면 원활한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보상과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한 사업 추진,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보상 없이 어떻게든 빨리 사업하려고 그럴 거고, 저희 또 피해를 보는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고, 요 두 개를 중재할 수 있는 연구하고 고민하는 기관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 1월 달에 정당한 보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모토로 저희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지금 한 17년 차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책임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문단에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1년도에 저희가 해상풍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때 이제 상생연구소를 우리 김진만 박사님, 아마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우리 김진만 박사님이 해상풍력 상생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절차에서도 말씀을 저번에도 언뜻 드렸지만, 이제 해역 이용 협의를 하고 어업피해 영향 조사를 하고 어업피해 조사를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연구 1팀에서 이제 해역 이용 협의, 아마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이게 해양 이용 협의, 옛날에는 해역 이용 협의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근거를 두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업피해 영향조사인데 정식 법 명칭은 피해 영향조사니까 이걸 담당하고 있는 이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팀, 4팀은 이제 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동성 어업하고 고정성 어업, 이런 말이 아마 앞으로도 제 강의에서 수차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동성 어업은 허가업에서 어선어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포획하는 그런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성업이라고 해서 주로 양식장, 연어업을 하는 그런 연구사팀이 있고, 저희 연구를 지원하는 지원실. 그래서 박사 9명, 그 다음에 석사 4명, 그 다음에 학사 7명, 그래서 총 20여 명이 그냥 알콩달콩, 예, 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연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 연구원이 뭐 하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저희 연구원을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한번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예,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최근 3년 동안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했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이해를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활용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업피해 영향조사와 어업피해 조사를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간사업자도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뭐 주로 울산 쪽인데 해울이라든지 문무바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영의 육지 좌사리, 뭐 해기 청사포 이런 식의 해상풍력 관련해서 아마 여기 남한 민간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 공공에서 개발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조사 등 하면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뭐 포항시청으로부터 어업권 보상 타당성 연구라든지 해역이용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블루카본 탄소거래권 하고 뭐 양식어장도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수면이라는 용어를 제가 계속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공유수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수면이란 바닷가 공유수면법 제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수면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요 그림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업무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땅이고요. 토지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공유수면이 됩니다. 여기 있네요. 공유수면. 여기서부터 공유수면입니다. 이 공유수면은 뭐냐 하면 여기 지적공무선이 있고 이제 만조수위선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파도를 쳤을 때 맨 위에까지. 그 다음에 간조수위선. 파도가 맨 아래까지 갈 때 여기를 저희가 뭐 영어로 인터타이달 존에서 이거 갯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해가 있고요. 간석지. 법적 용어로. 그 다음에 이지라는 배타적 경제수요. 네. 요렇게 해서 이 전체 이거를 저희가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이 공유수면이 우리나라 토지가 대강 한 10만, 뭐 구체적으로 10만 킬로평방미터 정도가 되고요. 이 공유수면은 얼마냐면 요거에 한 4배 정도, 4배 조금 더 넘는데 한 40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4배가 공유수면이고 이 공유수면까지 우리나라의 영토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면적이 넓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점사용이 있고 이제 매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사용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해상풍력이나 그다음에 온배수 같은 경우는 점사용하는 기간이 20년, 30년.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고 매립은 완전히 토지를 조성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이 뭐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권리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했을 때 이런 사람들 공유수면에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다 옛날에 저희가 온배수 조사를 하는데 이 바다에 저희가 수온계를 조그맣게 이렇게 띄워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안 받아서 저희 담당 박사님이 통영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별거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공유수면에 아주 작은 뭘 설치를 하려고 해도 무조건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받을 때 뭐 이런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건 심화학습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해역이란 말을 제가 가능한지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해양이용협의,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그 다음에 어업피해 조사. 과연 이것이 어떠한 거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잘 아시죠?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어로는 EIA라는 건데, 물론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이고요. 사업을 하려다 보면 공유수면을 타치하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저감 대책이 뭔가. 그래서 9조, 22조, 43조 사업의 승인기관이고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죠. 이 보고서를 누가 하느냐? 환경영향평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통 기간은 30일에서 60일, 45일에 60일인데 거의 이런 경우 없고 최소한 몇 달이 갑니다. 보완.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역이용협의는 해양이용협의죠. 이제 해역이용협의라면서 이러한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양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 매립, 정비, 도로 잔뜩 나와 있는데 하여튼 공유수면을 조금이라도 타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양이용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해양환경관리법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2025년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다. 이런 것들. 예. 정 필요하시면,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요청을 하시거나 하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히 요 정도. 단위협의, 일반협의, 영향평가 하는데 대략적으로 아까처럼 부표 하나 띄우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사업들. 그러니까 바다 채취 이런 것들은 다 해양이용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 해양이용협의라고 간이는 무조건 다 해야 되고요. 일반은 어떨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는 어떨 때,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어떨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매나 같은 수준을 쭉 얘기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아까 해양이용협의 팀장님이 이걸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 그런 게 해양이용협의구나. 협의 시기들. 그 다음에 오늘 핵심은 요겁니다. 이제 저희가 어업피해 보상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항상, 저희 연구원에 항상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식 명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인가 이럴 겁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을 할 때 실시계획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영향조사 보고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피해 구역을 추정하는 거. 보통 한 6개월 정도 하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 범위를 추정을 하고 어업 현황을 조사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어업 피해 영향조사가 그냥 대략적으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을 찾아보시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이 보고서가 첨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요즘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상풍력의 권리자라든지 그런 부분, 이해관계자 찾는 부분들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식의 것이 어업피해 영향조사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땅하고 바다하고 여기 이제 육지고요. 여기 바다인데 여기 이렇게 매립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바다는 해수에 의해서 이게 피해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 구역이 어느 정도 되고 여기 안에 어떤 어업들이 있다. 이런 걸 하는 게 어업피해 영향조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이 어업피해 조사지 않습니까? 요거는 토지보상법하고 수산업법에 그래서 어업피해 범위와 정도를 확정하고 여기는 추정이죠. 여기는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 어업에 대한 평균 연간 어획량을 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린컴호라는 배를 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의 물고기를 잡느냐. 내가 우리 마을, 총계의 마을 어장에 아니면 양식장에 어느 정도의 바지락이나 굴을 캐느냐. 그래서 피해 범위와 정도를 확정을 하고 피해 어업에 대한 평균 연간 어획량을 산정을 하면 이게 바로 보상의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서 상선량이 나오면 이제 평가법인이 거기에다 곱하기 단가 마이너스 경비 이렇게 하면 보상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최소한 한 15개월 정도 최소한 15개월 정도를 조사합니다. 뭐 사업에 따라서 20개월 이상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어피해 범위를 결정하고 피해 정도를 산정을 해서 피해 어업의 평균 연간 어획량을 산정을 한다. 이게 바로 어피해 조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업 시행자분들이 우리는 매립 사업이 아니에요. 매립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피해 영향조사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피해 영향조사의 취지가 뭐냐? 그러니까 공유수면에 무슨 인위적인 사업을 했을 때 그 인위적인 사업으로 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 준설은 준설할 때 다 어피해 영향조사 하거든요. 매립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해수부나 그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이 어피해 영향, 이건 약간 입법 미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피해 영향조사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나 뭐 어업인분이나 수역 관계자나 아니면 사업 시행자분들이나 그래서 이 어피해 영향, 특히 해상풍력 관련해서 제가 별도의 장을 만들었으니까 그 어피해 영향조사를 통해서 어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는 굳이 매립이든 뭐 준설이든 아니면 뭐 해상풍력이든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대교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 어피해 조사 대략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어피해 조사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했던 하나의 샘플을 딱 둬서 그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피해 영향조사와 어피해 조사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오늘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이제 뭐 더위가 조금 식히면 한 8월 한 중순쯤 되겠네요. 그때 제가 실질적인 샘플을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폭우가 어제 왔었고요. 하여튼 8월 한 달뿐만이 아니고 폭우 속에 건강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저한테 뭐 이런 저희 발표 자료를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